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사이킥 셀프 디펜스 또는 심리 방어의 기술에 대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참고할 책은 윌리엄 볼륨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 방어의 기술, 그 다음에 마이클 조국 씨가 쓴 사이킥 셀프 디펜스 책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무속적인 그런 지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집에서 초 키고 향 키고 그러면 귀신부터 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집에서 모시면 다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더 귀신이 붙고 기운이 안 좋고 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더 이렇게 넓혀서 보면, 시야를 팍 돌려보면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좁아요. 전 세계 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많은 영적인 기술이 공유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폐쇄적으로 무속이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잘못된 미신의 행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기술일 뿐이에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어떤 의료 기술, 무슨 기술 이런 것처럼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기술일 뿐이지, 이걸 너무 민속신앙이나 이런 게 결부시켜 가지고 사람을 호도하고 또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사람을 겁박하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나한테 해, 저놈들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다 그렇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방송을 보니까 무당들이 듣기 거북스러운 내용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방송을 보고 90%의 무속인은 박수, 잘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일전에 이제 어떤 아이가 무당이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 저년이 왜 저러나 싶었죠. 근데 자기가 진짜 무당이고 나머지는 다 싸가고 자기 선생님이 최고 이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이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또 걔가 또 신아버지를 그렇게 동네방네 있는 대로 다 싣고 다닌대네요. 이게 질질 싣고 다니고 까고 이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신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잘 안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무속에서는 신아버지, 신딸 이런 끈끈한 관계처럼 그래 내가 너를 평생 이끌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돈과 돌에 얽힌 굉장히 냉정한 비밀적인 그런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야 우리 의리 이렇지만 돈과 돈에서 엄청 배신 많고 욕하고 찔러 죽이고 이런 것처럼 무속 이 세계가 사실 한국의 지금 현재 무속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도둑놈이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잖아요.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은 애동이라는 제자들 자체도 인성이나 사람의 근본 됨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신선생한테 그렇게 버림을 받거나 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깨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봐요.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린 애들이 자기가 신제자다, 나 신이 왔어 이러면서 과대망상이나 해리장애인데 신이야, 신령님이 왔어, 산신이 나한테, 이런 망발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30년이나 되는 보살님한테 탁 가가지고 귀신이 붙었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가지고 딱 가봤어. 그랬더니
어유 스님도 아닌데 머리 깎고 그러면서 뭐 스님 집에는 뭐 귀신이 울글거려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러니까 지는 귀신이 더 붙었어. 진짜 귀신이 붙어가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이 머리를 빡빡 깎고 승복 입고 딱 이러고 다니면서 목구닥 딱 치고 뽕뽕뽕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뭐 촉 키면 안 돼, 향 키면 안 돼, 뭐 어쩌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재미있는 건 알려드릴게요. 이제 엊그저께 뭐 매출 천억의 회원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요 신이에요. 신이 굉장히 밝아요. 일반인인데 밝아요. 근데 정작 일부 무속인들이 이만큼 일부가 귀신이 엄청 우르르거려요. 걔네들이 나는 천존제자야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제대로 신이 들어오신 분들 보고 잡신이 붙었네, 신당을 일반인이 저렇게 모시면 안 되네, 거기다가 뭘 저기는 하네 이러면서 난 또 그래. 근데 사실 이분은 일반인인데 신이 높아. 제대로 된 신을 모시고 있어. 근데 이런 허주와 잡신과 수비가 붙은 딱 무당이 구슬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망하는 길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자기 소신과 원칙으로 잘 해나갔기 때문에 신적인 것도 계속 발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자기 사업도 올라가고 있고 되게 신이요. 이렇게 보면 딱 밝아요. 우리가 보통 구슬할 때 보면 심장이 딱 들어올 때 있고 조상이 딱 들어올 때 이렇게 급이 있거든요. 빛이 스위치 딱 올리면 빛이 팍팍 박히는 것처럼 박히거든요. 근데 신이 들어올 때 있는 그런 기운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이런 신을 갖고 있죠. 근데 승복을 입은 그런 좀 덜 떨어진 스님이나 모질한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처럼 지도 제대로 앞가림이 안 된 사람들이 남한테 귀신이었다니, 저런 향을 피우면 안 되니, 뭐 어쩌면 어떠니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또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한테 구슬했어. 그러면 그게 잘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도 보긴 하겠지만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야, 형 피고 향 피면 안 된다는데,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불 피면 귀신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모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령적 스펀지라는 말을 써요. 힐링이나 이쪽에서는요. 제가 이제 또 믿는 걸 좀 읽어드릴게요. 기분 나쁜 느낌, 절대 당신은 착각이 아니다. 이거는 영어로 저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의 교보문고를 쳐봤어요. 영문 서적들이 저기 오면 제가 영어로 된 책도 있는데 좋은 책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많이 발전된 지식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쳐요. 상대방의 생각, 감정, 부정적인 기운,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인데, 못 느끼고 당하느냐, 알고 당하느냐의 차이예요. 요즘 이제 제 선원에 오시는 이제 어떤 처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좀 들어온 사람들이 오면 매출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짜증이나 분노와 같이 강렬한 감정일 때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들이 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커먼 이런 것들 에너지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 또는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업자의 부정이 끼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의 침입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오라를 강화시킴으로써 막을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돼. 내 혼의 힘을 키워가지고 내 영적 힘을 키우면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수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오라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다. 칠곡
동사무소에서 오늘 쪄 죽는다고 또 투경투교 내렸네요. 야, 역시 대구는 너무 덥습니다. 예. 하여튼 전 수요일날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예. 오라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다. 등 뒤에 누군가가 와 있거나 당신의 얼굴 주위에 몰래 손을 갖다 댔을 때의 느낌으로 알아차린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이런 느낌 느끼죠? 뭔가 뒤에 뭐 있는 것 같고, 뭔가 쎄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디 가게 갔더니 좀 거시기해. 어떤 방에, 우리 방에 어떤 방에 갔더니 쭈삣쭈삣해. 무서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오라를 감지한 것이다. 또는 그 영적인 영체를 감지하는 것이에요. 오라를 강화하면 좋지 않은 에너지가 당신의 차크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굉장히 키워간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광채가 번질번질하고 개기름이 쫙 흐르면 괜찮아. 근데 아닌 사람은 그게 안 돼. 응? 아시겠어요? 그냥 딱 기가 딱 세고 이렇게 팍 이렇게 오라가 딱 찾으면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마가가 지는데, 이게 기가 없으면 잘 타요. 잘 탄다고요. 차크라는 육체의 각 기관에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센터이다. 제가 가끔 만나면 이거 손대보라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주요한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11개의 주 차크라가 있으며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상, 중, 하, 100개 회원까지 5개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명치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 기분 나쁜 말을 들은 뒤에 가슴 부위에 답답함을 느껴지거나 갑자기 흥분하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시끄럽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술집이나 음식점에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이것은 해당하는 부위의 차크라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침투한 것이다. 이런 거 느끼신 분 계시죠? 사람 많은 데 가면 기운이 확 이렇게 쳐져버려. 그냥 몸이 막 힘이 안 나. 들어놓아야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이제 오르나 차크라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도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기술이에요.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에 이거를 기울하는 영적인 기술인 거지, 이걸 돛줄이네 무줄이네 이런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이킥 공격과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는 사이킥 오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무실에서 어떤 사무실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사무실의 공간은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많은 긴장과 근심, 심리적 압력이 있다.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방사하는 스트레스 에너지에 정신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다. 사이킥 방어가 이런 경우엔 유용하다. 그런 거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촉이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 회장분들 있잖아요. 거래할 때 그냥 그래요. 우리 느낌. 이 거래처를 딱 갔는데 여기 투자를 해야 될지 거래를 해야 될지 그냥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인테리어를 할 때 들어올 때 일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아. 엔진이 잘 될 것 같아. 기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망할 것 같은 데는 망한대. 제안 자료를 아무리 비주얼하게 막 잘 만들어도 그래. 우리는 통만을 하려면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집에서 부모가 평상시에 딸을 흠잡는 가정이 있다. 혹시 아들 흠잡고 우리 아들은 왜 안 되느니,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느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님 계시죠? 딸이 실수할 때마다 비웃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비록 부모가 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걱정돼 하지만 반복하여 얕잡아보고 우리 아들은 왜 게임만 적당으로 매일 해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그러니까 하는 생각과 말로 인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불안정해진다. 물론 자존감도 떨어져요.
반복되는 무시와 비난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이게 한번 깨지잖아요? 틈이 생겨요. 기가 한번 죽이기 시작하면 다큐가 맥을 못 쳐요. 기술이에요. 그냥 기술이에요. 반복되는 무시,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지천들고 비난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라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차크라에 심어지면 자신감을 잃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 그래서 얘들이 잘 될 턱이 당연히 없어요. 잘 될 턱이 너희 새끼야 이냐? 누구시게 똥꼬먹으라 처먹 빨아먹으라 이 새끼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누구 좀 자식들 공부도 이렇게 한다는 너는 새끼야, 싹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학교에서 부지런한 선생님이 사이킥 공격을 할 때가 있다. 어린 선생님이 어린 학생을 심하게 비판한다. 그 결과 학생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요즘 어떤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많이 보내는데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가끔 보잖아요. 이 새끼들 조그만한 애들 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우를 많이 받다 보면 얘 쌓여요. 얘를 망쳐요. 여건이 되면 집에서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집에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이나 극장에서 이거는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극장에서 같이 사람들과 오랫동안 가까이 접촉할 때 사이킥 방어가 유효하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옆에 앉아있을 때 가까이 있는 몸 부위가 불쾌하거나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거 외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한국어로 해석한 건데, 외국 사람들도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느낀다고 해서 야 너는 신가물이야, 너는 신받아야 돼, 이런 모질한 소리 하는 덜 떨어진 덜 떨어진 무당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서양도 이런 거 많아. 서양 사람도 많은데 꼭 이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잘 케어해줄 생각을 안 하고 가물이야, 신받아야 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귀신 붙었어.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앞으로 몸에 딱 달라붙는 오라 방어막을 만들어 육체적 근접으로 인해 생기는 사이킥 오염을 피해야 한다. 사업가들 많으시죠? 술집, 도박장 등 이와 비슷한 시설은 보통 고의를 가지지 않는 탁한 사이킥 에너지를 방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고의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팍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탁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타는 처자가 그런 애들 만나니까 사업이 잘 안 돼. 그런 애들 만나면 사업이 잘 안 돼. 근데 갑자기 매출이 안 돼. 이러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점차 정신적으로 오염된다. 사업 때문에 고객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정신적으로 오염된 장소에 데려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접대를 하잖아요. 네,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고객과 같이 그런 곳에 못 가겠다고 하면 사업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사이킥 방어로 오염을 최소화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접대하는 사람이 요즘은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룸사롱 이런 데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 보면 룸사롱 갑시다, 2차 가고 요구하는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좀 부정한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룰루랄라 할 때 재수없는 경우에 붙어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 시 상대방의 불신과 거부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때 팔짱을 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게 방어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또한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오라를 닫아 사이킥 자기방을 하는 것이다. 나는 보호받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또 물건의 강매나
의지에 반하는 것을 강요받을 때 이 테크닉이 중요하다. 상사나 사장 앞에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막 이러는데 딱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심리적으로 이것은 반항이나 모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나 상사의 면전에서는 손을 내밀고 수용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다. 논쟁을 할 때, 말싸움할 때 얘기해요. 논쟁이 가열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침착해야 한다. 오라를 닫고 다른 사람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명확하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오라를 닫고 있어도 감정적인 공격에 반응하는 순간 사이킥으로 취약해지고 영향을 받게 되므로 투연하고 냉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또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많죠? 오랫동안 채식만 했거나 명상을 했으면 상당히 민감하다. 다른 사람과 교류함에 있어서 통증이나 불편 또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뭐 채식하고 뭐 명상 기도하시는 분들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도통해가지고 무슨 뭐 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현실을 잘 살아가는 통만교입니다. 우리 교는 통만교이기 때문에 고기도 좀 먹고 힘도 길리고 이 생체 에너지를 강화시켜야 일이 잘 풀려요. 뭐 고기 먹으면 뭐 업이 뭐 생겨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 고기 먹어가지고 뭐 업 생기면 세상 사람 다 뭐 아술하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텔레마케팅과 방문 판매 사원.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도록 교육받은 판매자들은 무척이나 공격적이고 집요하고 당신의 생각에 침투하기 위해 저돌적이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틈타 이들은 끈질기게 늘어놓는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판매를 보험이나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내 사이킥 파워가 굉장히 정신의 에너지가 강하면 이거를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핸드폰 판매, 뭐 보험 판매 이런 거. 뭐 판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쓰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내가 파는 거지. 모든 사람이 보험에 들어. 근데 내가 보험을 파는 거지. 근데 그 할 때 있어서 멘탈의 사이킥 파워를 굉장히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판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보호망 뭐 이런 사람 보면요, 뭔가 아우라가 싹 있어요. 자기 정신을 하고 말 때야 이런 정신이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될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끌어당기고 같은 성질끼리 물리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급할 때만 고장을 일으키는 복상이나 팩스, 컴퓨터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화가 나서 서두르고 성질을 부릴수록 기계는 더한대. 차는 더 잘 나나. 도대체 왜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또 내가 부정적인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탁하면 탁할수록 계속 재수없고 꼬이는 일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대신주나 액자를 보시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운이 확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 뭐 얼굴색이 바뀌니까. 그러면서 좀 아수라 같은 인간들이 떨어져 나가고 괜찮은 인간들이 또 붙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바뀌어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좋은 기를 갖고 기운이 업그레이드 되면 또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 응? 근데 아닌 경우에는 아직도 부정하고 아수라의 모질이들 같은 모질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만나도 꼭 모질한 무당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도 꼭 모질한 스님을 만나. 괜찮은 스님 만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기운을 항상 맑고 밝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무시했을 때 상대방이 더 화를 내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반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화가 되튀어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화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막 열받아가지고 내 이 새끼야 막 이래도 그냥 잡아라 이러고 있으면 내한테 에너지가 오지 않아. 근데 반사돼. 그럼 지가 집으로 뱉은 독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지가 다시 대받아. 더 안 좋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나 유유상종의 법칙을 이용하다면 우리의 운명이나 팔자가 잘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야 기도한다고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기운, 내 기운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정한 기운, 이런 기운을 우리는 덩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이 대체적으로 안 풀리죠. 근데 엄마가 기도를 했더니 엄마만 했는데 아들이 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남편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래서 의도적 또는 의도적이 아니는 갖가지 사이킥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불편하다고 해서 귀를 막거나 자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이킥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연마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 팔대신주와 액자를 보시고 산신 기운으로 하면 돼요. 그 이제 윌리엄 볼륨 같은 경우는 그 핀돈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영성 트레이너 사범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그 훌륭한 신으로부터 그리고 항상 기운을 받는 것, 에너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신을 통해서, 산신줄이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신줄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훨씬 더 인생이 더 잘 풀려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향 얘기 나왔는데 이 외국 사람이 쓴 거, 마이클 조공 씨가 쓴 내용을 보면 향으로 탁한 장소를 정할 수 있다. 향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향이 탁하고 부정한 장소를 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친 모질이 같은 그런 인간들고 향 피우면 귀신 붙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향으로 탁한 장소를 정할 수 있다. 향과 향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를 형성한다.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샌달우드, 백단 뭐 이런 거예요. 백단도 샌달우드와 비슷해요. 태우면 초록빛의 미립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종화 효과를 지닌다. 백단향 이런 거 많이 써요. 장미향이 가지고 있는 핑크빛 에너지는 평온하고 평화로워지고자 할 때 사용한다. 정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향이 타는 동안 만트라 테이프를, CD를 1시간 또는 2시간 틀어둘 수 있다. 또 창과 문을 열어놓아 신선한 공기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탁한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대신주를 외우는 것도 좋고 또 염송, 산왕대신이나 이런 걸 틀어놓고 향을 피우면 이게 귀신이 붙는 게 아니고 이 집안 자체 기운을 바꾼다. 특히 안토치신주나 금광신주를 어떤 분이 안토치신주를 딱 했더니 태종서에서 이런 것처럼 공기가 확 바뀐다. 액자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확 바꾼다 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왜 한국만 쫓기고 향기면 귀신이 붙어요. 왜 한국만? 외국은 안 그러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왜 한국만 그래요? 그쵸? 그렇잖아요. 사이킥 진공청소기라는 게 있어요. 작은 연수정, 검은 전기석이나 짙은 녹색 전기석을 구한다. 크리스털에게 사무실이나 집 주위에 떠도는 딱한 사이킥 에너지와 부정적인 상념들을 철저히 모두 흡수하고 분해하고 소금물로 쏟아내려고 명령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오행으로 팔찌를 좀 만들잖아요. 장사를 좀 하려면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이 기운 자체가 오라도 강화시켜주지만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해요. 그래서 차고 있으면 소금물이나 맑은 물에 또 수돗물도 괜찮아요. 딱 틀어놓고 쫙 있어요. 좀 쭉 빠져요. 또 일단 올려놓고 기도하고 다시 차요. 또 충전이 돼요. 부적과 다른 반영구적인 요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신 액자를 모셔놓고 여기 있는 부정한 기운을 호신님 다 걷어주세요. 그러면 기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안토지신주 하면 확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 했던 내용이에요. 커피 목욕도 좋은 방법이네요. 소금 목욕. 물은 미묘한 차원의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흡수한다. 샤워하고 나면 개운한 것처럼 커피는 탁하고 해로운 에너지를 몸에서 방출시키며 소금은 그것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커피도 좋지만 그 정종 있잖아요. 청주 이런 것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목욕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또 이 사람은 그 선인장의 뾰족한 가시는 분해하고 정화하는데 큰 효과를 지닌 날카로운 에너지를 발사해 사이킥적으로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풍수적으로 누구는 이제 고무나무가 좋고 이런데 이 사람은 선인장이 그런 이제 부정한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이 날카로운 가시가 에너지를 깨끗하게 만든대요. 선인장이 한 장소를 사이킥적으로 정화하는 데는 30분에서 2~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붐비는 식당, 음식점 등 에너지가 탁한 장소에서 선인장을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거 있어요. 큰 식당들 있잖아요. 대형 식당들, 매출 몇 억씩 하는 식당들, 1년에 한 번씩 굿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굿이 일종의 그런 거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싹 신장들이 가가지고 정화하는 이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굿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봐요. 또 안택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와가지고 똑똑똑똑 하면서 안택 고사를 지내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법들이라고 봐요. 그러나 영산당에서는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안토진주를 쫙 읽으면 대청소했어? 그런 것들은 공기가 확 맑아져요. 또는 맑은 마음 밝은 제 액자를 넣고 초를 켜고 청수도 올리고 향을 폈더니 집안 공기가 확 바뀌어지더라.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고 외국 사람들도 이런 거가 당연히 있다 라고 여러 저서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많아요. 이게 책 보면 Practice Psychic Self Defense Handbook 그래가지고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런 책이 이거 제가 앞에 올려놓은 건데 이런 책이요 많아요. 이 서양에서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만 왜 자꾸 향기고 촉기고 그러면 귀신 붙는다고 자꾸 그래요. 내 액자를 모셔 이러면서 내려. 영적으로 오라가 약하고 이렇게 막 얇으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잘 탄다고 또 신가물이구만 신가물이야 무당해야 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 수행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해요? 2번 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열심히 하면요 그만큼 공덕이 쌓이고요. 공덕이 쌓이고 사업적인 매출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해요. 결국은 우리가 통장 잔고 만땅으로 사업도 성골 보고 경제적으로 돈도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다들 돈을 많이 벌어서 뜻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